안녕하십니까. 이지피지 행동분석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궁금해하는 자폐증의 완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이것을 염원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참 분분하죠. 완치가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완치가 되었어요 라고 자신의 사례를 직접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반면에 사실 자폐증에는 완치라는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폐증의 완치라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지 완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숫자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확한 수치를 보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006년 General Psychiatry에 실린 Autism from 2 to 9 years of age의 데이터를 보면 적은 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84명 중에 1명은 9세가 되었을 때 자폐 진단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자폐가 완치가 되냐 아니냐 이런 수많은 논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폐증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폐증이라는 어떤 질병이 깨끗하게 없어진, 깨끗하게 치유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폐증은 질병이 아닐 뿐더러 병이 낫는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폐증으로부터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소위 자폐증 아니면 자폐증이 아님 이렇게 뭐 아니면 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완치라는 용어보다는 정상으로 회복해 나간다라는 개념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폐증 진단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 평가를 받으러 간 날 아이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았고 선생님이 아이랑 뭘 해보려고 해도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한참을 울기만 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을 때쯤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문 고리만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결국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다른 곳에도 평가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날은 잠도 잘 잤고 화장실도 잘 갔고 좋아하는 것도 먹었고 유독 아이의 컨디션이 정말 좋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서 막 뭔가를 말하기도 하고 저를 보면서 웃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대체 이 아이가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소견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문가조차도 다른 소견을 주시면 부모님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폐증이 질병을 진단받는 것과는 매우 다른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자폐증은 신체의 눈으로 보여지는 상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은 검사를 통해서 암세포가 발견되어서 암을 진단받는 것처럼 어떤 신체 조직을 검사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뇌파를 검사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폐증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진단이 내려집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돕는 진단 도구들이 있습니다.
진단 도구는 대체로 부모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아이를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이뤄집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폐 진단을 받게 되는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행동 특성들이 이렇게 쭉 있고, 이 내용에서 일정 수준 이상 부합하면 그럼 이 아이는 자폐증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만약에 10가지 이상이 부합하면 자폐증을 진단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아이는 이 목록에서 9가지가 해당이 되고, 또 다른 아이는 10가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 한 가지의 행동의 작은 차이이지만 누군가는 자폐증으로,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진단받습니다. 이렇듯 자폐증은 사실 아이의 행동을 보고 오롯이 체크된 목록의 개수에 따른 판단입니다. 자, 자폐 진단의 과정이 본질적으로 이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첫 번째, 자폐증이 완치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례를 보면 이전에는 목록에서 10가지 혹은 그 이상 해당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증상이 완화되었고, 그래서 9가지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폐증의 진단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아이는 자폐증은 아니게 되었지만 여전히 삶에서 성취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실제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자폐증 진단이 없어진 아동의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정상이 되면 모든 치료도 중단하게 되고 이제 걱정도 하나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진단이 사라지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게 이런 거라면 그냥 자폐증인 것처럼 조금만 행동하기만 하면 누구나 자폐증에 걸리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자폐증이 누구나 한 번씩 걸릴 수 있는 질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원인 등등등 너무 많은 요소들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딱 한 가지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을 진단할 때 자폐증의 증상인 행동적인 특성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선천적인 신경학적인 장애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자폐증의 증상, 아이의 행동으로 진단을 내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유전적이거나 신경학적인 이유가 아닌데, 그런 이유가 아닌 어떤 부적절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예를 들면 환경적인 자극이 아이에게 충분하지 못했다든지, 상호작용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결핍이 있었다든지, 이제 이런 연유들로 아이가 자폐증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에도 자폐증 진단의 소견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케이스는 이후에 적절한 교육, 필요한 환경적 자극이 주어지기 시작하기만 하면 금세 정상 발달로 회복합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회복의 방향입니다. 자폐증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치료, 개입, 교육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DSM에서 자폐증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핍, 그리고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을 보일 때, 이렇게 두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가 자폐증 진단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들이 사라져야지 자폐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도형을 구별하고 색깔을 알고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자폐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요점은 치료의 큰 방향,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모든 치료, 모든 교육은 이런 주 증상을 다루는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데 제한되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을 개선시키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치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점은 그렇다면 이 회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딘가 다쳤거나 병이 생겼거나 하면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할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낫는 데에는 수술을 실수 없이 하는지,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는지, 알맞는 약을 처방하는지 등등 어떤 치료자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반면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폐증은 이러한 질병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치료실을 열심히 다니다 보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행동적인 증상으로 내려진 진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고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이의 주변 환경의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짧은 시간 동안 아이를 만나는 치료사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료사는 물론 아이를 둘러싼 모든 사람, 특히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당사자인 아이도 자신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자폐증으로부터의 회복은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분명 변화는 가능합니다. 자폐증이라는 진단이 이 아이의 인생과 우리 가족이 앞으로 다시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선고가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폐증의 완치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아이들은 모두의 노력 끝에 회복합니다. 회복됩니다. 이 과정은 길고 또 치열하지만 그 속에서 아이는 매일 변화해 가고 또 그로 인해서 달라지는 가정을 직접 경험할 때의 기쁨 또한 큽니다. 회복의 정도와 가능성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분명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폐증의 완치에 대한 진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길고 긴 이야기였지만 뭐가 어찌 되었든 간에 변화는 가능하다라는 희망적인 결론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DSM 진단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제 이전 영상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